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방문각 제2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문각 제2회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에 근접하도록 출제를 했는데 약간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틀린 부분을 반복 학습하신다면 실제 시험에서는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출제 경향이 박스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33회 때 무려 19문제가 박스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 모의고사에는 박스형 문제가 좀 많이 있네요. 자,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용어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1번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게 틀렸네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인데 지금 중개업 영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3번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입니다.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법인의 임원 및 사원도 포함됩니다. 5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이른바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토권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입주권의 경우에는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 있으면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자, 중개상물권에 해당한다 했는데 위치와 면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지만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권리금도 중개상물 아니고요. 4번 미래의 건축물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 아닙니다.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은 3번. 이런 3번과 같은 박스형 문제가 대표적인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했는데 기억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니은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안되죠. 디귿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사회적 협동조합이 X네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X고 자본금 5천만 원 이것도 삭제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삭제 안 됐죠. 어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기억의 미성년자는 무조건 나이 먹어야 됩니다. 혼인해도 안 되고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안 되고요.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죠. 디귿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 사유고요. 리얼은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강남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양천구에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보정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56번에 1, 2, 3번 비교 정리해야 되죠. 2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속 공개사 실무교육 수료증 4본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책임자 걸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X라고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번이 X이기는 합니다만은 만약 소속공개사 고용을 하려면 소속공개사 실무교육 수료증 4본을 사실 제출해야 됩니다. 법조문에는 소속공개사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하려면 제출해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제가 등록관청에도 물어보고 국토부에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건 2번은 약간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는 없어도 되니까요. 만약 소속공개사 있다면 소속공개사 실무교육 수료증도 사실상 제출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3번 법인은 양천구청에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X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양천구청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증 제출하지 않습니다. 암기 5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틀렸네요. 등록관청이 틀렸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성명을 명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5번에 인터넷 표시광고 하면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업무 개시하지 않고 3개월 초과하는 경우도 휴업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어는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했는데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요. 폐업도 가능하고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미리 사전신고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엄의 등록증 첨부는 휴업, 폐업 신고만 첨부를 하고요. 변경 신고할 때는 첨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형 문제가 많죠?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8번. 자, 정보망에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개해야 되는 게 우리 암기 5번에 있죠. 특상태 조건 공검이라고 했죠.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입지,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거래 예정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단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공개할 필요 없고요.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네요. 300명이 아니라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칙개공도 협회 정보망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정보망은 개업공개사에 따라서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지정받을 수 없다. 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안 되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법인은 가능합니다. 왜?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제 14조 겸업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 암기 24번에 보면 겸업할 수 있는 게 6가지밖에 없죠. 정보망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안 되지만 개업공개사 아닌 그냥 일반 법인은 가능합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통보 안 하면 허위매물 공개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갑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소속공개사 을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갑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대표자가 X네요. 법인의 경우 대표자 자연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 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합니다. 왜냐하면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어른,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하면 됩니다. 꼭 인감도장일 필요 없습니다. 개인은.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하죠. 5번 어른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을이 누굽니까? 소속공개사죠.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